안녕하세요. 신사임당의 그림 이야기 박수빈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신사임당의 예술이 후대에 미친 영향을 그녀의 아들 옥산 이유를 중심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옥산 이유는 조선 중기에 활동한 문신이자 서화가입니다. 그는 신사임당의 넷째 아들이자 율곡의 아우입니다. 또한 초서의 성인이라 불리던 황기로의 사위이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름을 위라고 썼으나 후에 우로 고쳤습니다. 자는 개헌, 호는 옥산, 죽과 기화라 불리었습니다. 사임당의 넷째 아들인 옥산 이후는 사임당의 예술적 자질을 이어받았습니다. 또한 형인 율곡의 학문과 그의 장인인 황기로의 서풍을 이어받아 시, 서, 화, 금 4가지에 모두 능통하여 사절로 이름이 높았습니다. 율곡이 내 아우로 하여금 학문에 종사하게 했던들 내가 따르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이 전하는 것을 보면 옥산의 학문이 형인 율곡이 인정할 만큼 매우 깊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학문의 깊이만큼 시정도 풍부하여 시작 능력도 뛰어났다고 합니다. 조선 후기 시에 능했던 김창흡은 옥산의 호혜정을 읽고 이태백이 황학루 머리에 걸린 최호의 시를 읽고 양보하고 붓을 멈추었던 것이라 이 시도 참으로 절창인 것이다 라고 당대 7원율시 중 백미로 꼽히는 최호의 황학루 시에 얽힌 일화를 들어 그의 시를 칭송하였다고 합니다. 또 우암 송시열은 옥산시고의 서문에 부스러기 금이요 조각 보옥이라 작을수록 더욱더 기특하다 라고 써서 옥산의 시작 능력을 칭송하였습니다. 글씨에 있어서는 필새가 웅장해서 힘이 넘쳐 흐르고 또한 정묘하여 보석보다도 귀히 여긴다고 하였습니다. 또 옥산의 그림은 정취가 맑고 단아하여 실제와 구별이 되지 않을 정도로 묘사가 섬세하였으며 예술적 재능을 갖춘 그의 검은고 소리 또한 깊고 운건하여서 무사람들로 하여금 마음이 화평해지게 하였다고 전합니다. 현 대중들에게 옥산 이유는 어머니 사임당이나 형 율곡에 비해 덜 알려져 있지만 당시에 사절로 칭송되던 그의 예술적 영향력과 예술성은 주목해 볼 만합니다. 옥산은 26세에 생원에 올랐고 1583년 빙고 별검을 시작으로 사복시 주부, 사헌부 감찰, 상위원 판관을 거쳐서 비안 현감과 괴산과 고부 군수 등을 역임했습니다. 괴산과 고부 두 고을의 군수를 역임하면서 덕망으로 모든 사람들의 칭송을 받았습니다. 또한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때 공을 세워서 선무원 종공훈의 전쟁 공로자 표창도 받았습니다. 옥산이 살았던 조선 중기는 임진왜란, 정유재란, 또 병자호란, 정묘호란 등의 극도로 파괴적인 대란이 속발하고 사색당쟁이 계속되어서 정치적으로 매우 불안한 시기였습니다.
7년간의 외란과 2번의 호란으로 조선은 대단한 피해를 입었는데 이로 인해서 국가의 재정은 어려워졌고 사회적으로는 신분제의 해이가 두드러졌습니다. 이렇게 정치적으로 혼란한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특색 있는 한국적 화풍이 뚜렷하게 형성되었는데 화조화 부문에서는 애틋한 서정적 세계의 한국화가 발전하게 되어서 묵죽, 묵매, 묵포도 등에서도 많은 대가들이 각기 꽃을 피웠습니다. 이와 같은 혼란기 속에서도 회화가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조선 초기의 전통이 강하게 남아 전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믿어집니다. 사실상 중기의 화가들은 한 가지 화풍에만 집착하기보다는 2-3가지의 화풍을 수용하여 그리는 경향이 현저하게 나타납니다. 이 시대에는 사대부들과 화원들 중에 화가 집안을 형성하는 경향이 두드러졌던 점도 특기할 만한 일입니다. 이처럼 조선 중기의 회화도 초기의 전통을 잇고 새로운 화풍을 창출하면서 이 시대 특유의 양식을 발전시켰던 것입니다. 또한 이 시대는 20개 전성기라고 지칭해도 좋을 정도로 묵법에서 대단한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다양한 주제의 구사, 상이한 화풍의 수용과 번용, 또 변화 있는 필묵법 등은 이 시대의 회화에서 쉽게 엿볼 수 있는 현상들로서 주목됩니다. 조선 중기 초충도의 화풍은 후기에 보다 본격적이고 다양한 문인화의 기법으로 전개되었습니다. 즉 중기는 초기와 후기를 잇는 교량적인 역할을 한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선 중기의 옥사는 일찍이 어머니 사임당의 예술적 자질을 이어받아서 그 본성을 마음껏 화폭에 표현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의 예술성 또한 정묘한 경지에 도달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옥산의 그림이 정묘한 경지에 도달했음은 그의 8대손 되는 이서의 집안에 전해오는 서화첩 발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일화는 옥산이 그림이 그만큼 자연실물과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정교하고 세밀한 경지에까지 이르렀음을 의미하는 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임당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일화가 전하는 것으로 보아 사임당과 옥산의 그림이 그만큼 정묘한 경지에까지 이르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옥사는 초충도를 많이 그렸고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서 간결하고 섬세하게 묘사해서 그림에서 느껴지는 정취가 맑고 단아했다고 전합니다. 옥사는 7남매의 형제 중에서도 누이 매창과 더불어 어머니 사임당의 예술적인 전통을 가장 많이 이어받았습니다. 율곡이 사임당의 덕행과 인격과 학문을 이어받아 확대시켰다면 옥사는 어머니의 예술적 재능을 계승 발전시켰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명모와 문매만 전해지는 누이 매창의 작품과는 달리 옥사는 포도, 초충, 어해, 묵매, 묵란, 묵국, 묵죽 등 다양한 소재의 화적을 남겼습니다. 그 중에서도 어머니 사임당이 즐겨 그렸던 초충도 소재에서 다양한 작품을 남겼습니다. 사임당이 즐겨 그렸던 가지,
또 구도와 구성, 그리고 세부 묘사에 이르기까지 사임당의 유사한 필치를 보이는 개, 그리고 수박, 매화, 대나무, 포도 등의 소재를 그린 점으로 보아 어머니 사임당의 영향을 많이 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은 강릉 오죽헌 시립박물관 소장의 개입니다. 개는 청렴, 검소, 정직을 상징하는 그림의 소재입니다. 개는 앞으로 나아갔다가 뒤로 물러서는 것을 반복하며 먹이를 찾는 습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습성을 인간이 지녀야 할 도리로 본 것입니다. 즉, 남이 자신에게 호의를 베풀 때 무조건 사양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며 분수에 맞으면 즐겁게 나아가 호의로 받아들이고 분수에 넘치면 과감히 물러나 스스로를 다스려야 한다는 염의 도리를 지녔다고 판단해서 그림의 소재로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출처지리라 하여 세상에 기꺼이 나아갈 때와 반대로 미련 없이 물러나야 할 때를 알아서 처신하는 것이 인간의 현명한 도리임을 깨우쳐주는 말로 개의 염의 도리와 상통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옥산이 비안고을에서 군주로 있었을 때 백성들의 요청으로 7년을 더 머물러 있던 일이나 괴산 군수로 있을 때 외적과 항전하면서도 그 공을 백성에게 돌린 일에서 드러난 옥산의 성품을 나타낸 그림으로 해석됩니다. 이후의 개그림은 물에 사는 생명을 그린 공통점이 있다 하여 신사임당의 쏘가리 그림과 연관지어 볼 수 있습니다. 사임당은 쏘가리를 단독으로 그렸는데 그런 경우는 쏘가리 그 궐이라는 글자가 궁궐궐자와 발음이 같기 때문에 쏘가리를 궁궐로 여겨서 과거에 급제하여 대궐에 들어가 벼슬자리를 한다 라는 의미를 담아 그린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낚싯바늘에 꿰인 쏘가리를 그리기도 하는데 이것은 벼슬자리를 꼭 잡아서 놓치지 않는다 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쏘가리를 그릴 때 한 화면에 2마리를 그리는 것은 피하였는데 그 이유는 쏘가리가 2마리이면 궐자가 둘이 들어가서 궁궐이 둘이 되는 형국이 되고 이것은 임금이 둘이라는 의미와 통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보면 쏘가리도 잉어와 마찬가지로 장원급제나 관직 등용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임당의 쏘가리 그림은 또 다른 특징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요. 그 당시 대부분의 화가들이 쏘가리를 그릴 때 중국의 그림본 그대로 중국의 쏘가리를 베껴서 그리는 경우가 많았는데 사임당은 우리나라의 하천에 사는 쏘가리를 그렸습니다. 우리 하천에 사는 쏘가리는 중국 쏘가리에 비해 무늬가 잘고 폭이 넓지 않은 것이 특징입니다. 그런 특징이 사임당에 그린 쏘가리의 형태와 같았던 것입니다. 이는 사임당 그림의 한국적이고 독창적인 면모를 엿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12호로 지정된 묵국은 이른 시기의 국화 그림이란 점에서도 의의가 있습니다. 이 그림은 아무런 배경이나 지면에 표시도 없이 국화 절지를 그린 것인데 국화꽃은 구룩법으로 묘사하고 잎은 부드러운 필치의 몰골법으로 묘사하였습니다. 현존하는 국화도를 보면
어머니 신사임당의 수준을 능가하는 작품임을 알 수 있습니다. 개인소장의 묵란도는 이른 시기에 난 양식을 알려주는 듯 굴곡 있는 묵선 한 줄로 비스듬히 경사진 지면을 나타내고 농담을 달리한 두 입과 하단의 가시를 함께 나타냈습니다. 이는 이증의 전래작과 비슷한 고식에 해당됩니다. 간결한 구도에 굵기의 변화를 주어서 난엽의 자연스러운 뒤틀림과 생기를 잘 포착하였습니다. 난의 잎과 거의 나란히 뻗친 두 대의 꽃, 그리고 단묵으로 그린 몇 개의 잎 등 단순한 구도에 농담의 변화를 가미한 작품입니다. 사임당이 무척 좋아했다고 전해지는 매화 또한 옥산과 사임당이 같은 화목을 그린 그림입니다. 사임당의 매화 8폭은 종이에 묵화로 그려져 있고 8폭의 그림이 현재 2폭씩 짝이 되어서 화첩의 두 면에 연결되어 있어서 하나의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그림은 신서구와 신흥조의 발문과 함께 이화여자대학교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신흥조의 발문을 살펴보면 송나라 정명도와 정익천 형제의 어머니인 후부인과 사임당을 비교하여 사임당의 도덕적 바른 위상은 물론 예술성까지 칭송하고 있습니다. 이 발문은 사임당을 모성의 측면을 중점으로 평가한 한계가 있지만 사임당의 매화팔폭은 매우 간결한 구도에 고졸한 필치를 보인다고 평가됩니다. 그림을 그림의 기교보다는 자연과 합일하는 마음이 바탕이 되어 소박하고 자연스러움을 잘 드러냈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이후의 후손인 이창용 소장의 문매는 부드러운 먹으로 굵은 나무줄기가 가로로 배치되었고 그로부터 나온 잔가지가 수직으로 올라가며 매화와 꽃봉오리를 피워내고 있는 생기가 느껴지는 그림입니다. 매화와 난초 두 폭의 그림에 대한 해설과 발문을 보면 현재 두 그림이 각각 따로 보관되어 있으나 발문과 찬시들도 매화와 난초를 아울러 말한 것으로 보아 본래 매화와 난초가 같이 붙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매화 그림에는 이일원의 시가 붙어 있고 난초 그림에는 작자미상의 발문이 붙어 있어서 서로 한 폭씩 나누어 가진 것으로 추측됩니다. 이일원의 화답시 옥산매란 차운을 보면 다음과 같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는 옥산의 매화와 난초 그림이 자연에 핀 매화와 난초에 뒤지지 않을 만큼 사실적인 느낌과 품치가 깃들여 있음을 극찬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난초 그림의 작자미상의 발문입니다. 이렇게 옥산이 호혜정을 두고 시를 짓고 매화와 난초를 기념으로 그려주어서
이 정자의 소문이 더욱 높아졌다고 합니다. 대나무는 널리 알려져 있듯이 사군자의 하나로 굳은 절개를 의미하는 뜻으로도 많이 그려졌습니다. 또 여기에 중국 전국시대에 맹종의 고사가 더해지면서 효도의 의미도 크게 작용하였습니다. 사임당의 묵죽은 비교적 가느다란 두 그루의 대나무가 각각 진한 먹과 담한 먹으로 표현되어 변화가 풍부합니다. 단묵으로 된 대나무는 겨우 보일 정도로 그림자와도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신사임당이 대나무를 그릴 때에는 아마 돌아가신 아버지 신명화에 대한 생각이 남달랐을 것입니다. 건세와 위복을 쫓아 붕당을 짓기보다는 끝까지 학문에만 전념하여 스스로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의 근본을 가정 내에서 먼저 실천한 올곧은 성품의 아버지를 생각하며 효의 중요성을 칠남매에게 가르쳤을 것입니다. 이후의 묵죽은 대나무 줄기를 비백이 드문드문하게 갈필로 거칠게 그렸으며 마디를 정의한 갈고리 모양의 필획은 주저하는 듯한 운필입니다. 왼쪽에는 대줄기에 비해 상당히 키가 큰 죽순을 같은 필치로 묘사했고 오른쪽은 주겹만이 약간 윤필을 보일 뿐입니다. 옥산의 대나무 그림은 다소 거친 필치로 그려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대나무의 대줄기와 거의 키를 같이 한 큰 죽순입니다. 큰 죽순을 그린 이유를 짐작해보면 중국 전국시대 맹종의 고사처럼 어머니 사임당을 생각하는 효심이 담긴 것일 수 있다고 추측됩니다. 어린 나이에 어머니를 잃어서 효도를 다하지 못한 마음을 대나무 줄기만큼 큰 죽순으로 표현한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옥산이 남긴 수가 초충도는 사임당의 수가도와 구도가 거의 같은데 옥산의 전칭작은 커다란 수박의 꼭지가 왼쪽을 향해 있고 화면 우측 상단에 나비가 한 마리, 우측 구석에 여치가 한 마리 추가되었습니다. 사임당 수가도에서 곧바로 난 강아지 풀이나 수박 넝쿨의 힘있는 모습에 비하면 옥산의 작품은 매우 부드러운 필치로 좀 느슨한 느낌마저 듭니다. 수가 초충도는 수박과 그 넝쿨 사이에 메뚜기, 나비, 풀 등을 곁들인 그림으로 시든 수박잎과 넝쿨이 다소 산만한 감을 주나 대신 자유스러운 운필의 묘를 잘 느낄 수 있는 작품입니다. 수박과 넝쿨, 잎 등은 단묵으로 가볍게 칠한 위에 진한 필선으로 수박의 무늬, 인맥을 덧칠했으나 막히지 않는 자유분방함이 화면 위에 자연의 흥취를 가득 전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이러한 자유분방한 필치는 어머니 신사임당의 섬세함과 조금 차이가 있어 보이지만 생활 주변의 작은 대상을 따뜻한 눈으로 관조하고 자유로운 마음으로 화면에 옮겨놓은 점은 같습니다. 전체적인 구도가 사임당의 작품과 흡사한 특징을 띠고 있으며 더불어 옥산의 무르익은 그림 실력도 엿볼 수 있습니다. 이 밖에 두 점의 묵포도가 전하는데 이 두 점은
크기도 다르고 묘사 양식도 다릅니다. 포도 1은 사임당의 전층작 포도 그림의 간결한 구도를 어느 정도 답습했으며 덩굴손이 감기는 모습이나 포도잎의 연맥 묘사 등에서도 유사점이 보입니다. 수박과 포도의 상징은 지난 영상에서 알아본 것처럼 다자와 만대입니다. 즉, 수박과 포도 그림에는 자손이 덩굴처럼 번창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러한 상징성을 담은 그림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고 거기에 귀의하는 삶을 이상으로 삼은 삶의 태도를 보여줍니다. 식물과 곤충을 하나의 존귀한 생명체로 인식하고 상징성을 보여주어서 단순한 물적 대상물 이상의 가치를 부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상징을 지닌 그림을 그려서 현실 세계의 소망을 이루어가는 간절한 기원을 담아내었습니다. 어머니 사임당이 수박과 포도를 그리며 칠남매가 넝쿨처럼 번창하기를 소망했던 것처럼 그 소망을 이어가면서 가족의 평안과 형제의 우애를 기원하는 마음을 붓끝에 담아낸 것으로 보입니다. 옥산 이후의 전층작들은 화목에 따라 필치와 양식이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하지만 그에 관한 문헌 기록에도 회화에 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고 또 회화 유적이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은 점은 매우 안타깝습니다. 옥산의 생애에 관한 대표적인 기록은 송시열의 송자대전에 실려있는 이후의 묘표 및 옥산시고 부록에 실려있는 이단하의 옥산전에 전합니다. 이에 따르면 타고난 자질이 뛰어나서 문사가 고고하고 서화도 잘했는데 선산 사람들은 그가 시, 서, 화, 금을 다 잘한다 해서 사절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선조는 당시 옥산의 서화를 즐겨 감상하여 초결백운가와 어필서화를 상으로 내렸다고 전합니다. 글씨에도 능했던 옥산 이후는 신사임당과 황기로의 영향을 동시에 받아서 16세기 서예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인물입니다. 황기로의 딸과 혼인해서 영남의 선산에 거주하면서 장인의 서풍도 수용했습니다. 48세가 되던 1598년 우리나라 역대 명필을 논한 논서법을 지었습니다. 이 글에서 이유는 역대 명필의 글씨를 옛 문헌을 이용해서 비유하고 아울러 자신의 견해를 밝혔습니다. 진당의 명필과 우리나라 명필을 논했는데 어느 특정한 서풍에 치우치지 않고 폭넓게 수용하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즉, 옥산 이후는 고대 글자는 물론이고 진당 고법과 근대 명필이나 우리나라의 글씨까지도 각각의 장점을 두루 수용하는 포용적 시각을 갖추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유가 초년에 어떤 글씨를 배웠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하지 않습니다. 다만 모친 신사임당의 영향이 가장 컸을 것이라는 짐작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유가 초년에 사임당의 서풍을 따랐을 것이라는 짐작에 부합하는 필적은 중국 동진 말기에 유명한 시인 도연명의 귀거래사의 구절을 쓴 초서 귀거래사입니다. 현재 10폭의 병풍으로 꾸며져 있으며 강릉시 오죽헌 시립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제17면 끝에
병신년 늦은 봄에 옥산이 서사하다 라고 적혀 있어서 이유가 15세 되던 1556년에 썼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서사하다라는 말은 어떤 모범이 되는 필적을 보고 유사하게 따라 썼다는 뜻입니다. 모범이 된 필적이 무엇인지는 밝히지 않았지만 이후의 나이로 보아서 모친의 필적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초서 귀거래사는 사임당의 전칭작인 초서 당시오절 3종과 비교해보면 자형, 획법, 그리고 운필 전반에서 매우 유사합니다. 특히 붓을 트는 전필에서 동그란 원필새가 뚜렷하고 붓을 꺾는 절필에서 마치 해설을 쓰듯 명료한 필법이 사임당의 필법과 똑같이 나타납니다. 또 점획에서도 한 글자가 시작되는 첫 획을 마치 해서처럼 곧게 긋거나 또는 중간이나 마지막 어느 한 획을 곱고 명료하게 처리함으로써 안정되고 단정한 뼈대를 구축하는 독특한 짜임을 보입니다. 이는 옥산의 초서 귀거래사를 매우 귀중한 필적으로 만드는 요소입니다. 왜냐하면 사임당의 초서 당시오절 3종은 어떠한 낙관도 없어서 사임당의 진작임을 단언하기가 어려운데 두 작품의 뚜렷한 유사성은 초서 당시오절 3종이 사임당의 서풍을 전해주는 필적의 가능성을 크게 높이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혼인 후에는 장인이었던 황기로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황기로는 왕휘지와 당회소를 바탕으로 명장필의 서풍을 따랐고 뒤로 가면서 점차 점획을 간명하게 하고 자형을 간략하게 하는 등 특유의 간필법을 구사해서 일가의 품격을 이룬 서가입니다. 옥산의 초서 필적으로 200의 오원절구 청계에서 한밤중에 피리 소리를 듣다를 쓴 초서 200시는 황기로나 장필의 변화무쌍한 획법을 따르는 가운데 운필에서는 옥산 이후 특유의 느슨하고 여유로운 필치를 구사하여서 초기에 단아한 서풍에서 상당히 변모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후의 필적이 적게 남아있어서 서풍상의 변화를 분명하게 제시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노년에는 황기로 서풍을 자기화하여서 개성적 면모를 보였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설명해주는 필적으로 만당시인 두목의 칠원절구, 양관 판관에게 보내다를 쓴 초서 두보시를 들 수 있습니다. 이 필적은 대체로 고졸한 품격을 보이는데 사임당 서풍은 물론 황기로 서풍의 영향에서도 벗어나 이유만의 개성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초년에 모친 사임당의 영향을 받아서 단아한 서풍을 구사하다가 황기로의 사위가 된 뒤 장인의 서풍을 수용하여 활달하고 방일한 서풍을 선보였으며 노년에는 이들의 영향을 벗어나서 고졸한 품격이 돋보이는 자가풍을 이루었다고 평가됩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고 후대에 미친 사임당 예술의 영향은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